오랜만에 국내 영화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한 건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제44회 청룡영화상 이 열려서 이것도 또 축제 분위기를 더 띄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 박혜진 더 스크린 편집장 연결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국내 영화계가 많이 침체돼 있다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지난번 우리 네.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좀 네. 오래간만에 흥행작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럼요. 예, 서울의 봄이 지금 한국 영화계의 겨울 같은 극장가의 봄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봉 2주차인데요. 네. 너무 반갑게도 200만 관객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후의 기록들 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저 봤는데 한번 꼭 보세요.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사실은 영화의 스토리 자체는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대략 다 배웠던 거라 네. 뭐 특별할 게 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영화를 보고 온 관객들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작품 굉장히 독특한 호평의 영화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보통 영화가 뭐 재미있다, 통쾌하다, 스펙터클하다 이런 이야기를 호평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보는 내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서 죽을 뻔했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네. 제목은 서울의 봄이지만 사실은 좀 우리 사회의 봄이 지나가고 마치 갑작스러운 추위가 온 것 같은 정말 답답한 몇 시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1979년 12월 12일이죠. 서울에서 일어났던 친군부 세력의 어떤 반란 그리고 일촉즉발의 9시간 이 시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룬 팩션 스릴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역사 이야기, 근현대사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좋은데요. 네.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대의 이 이야기들을 뉴스로 본 분들 아니면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알았던 어떤 좀 윗세대들도 굉장히 이 작품에 호응을 많이 하시지만 젊은 세대의 관객들도 현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 만들어주는 영화라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호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탄력받았는데요. 네. 관객 수 뭐 예전에 1000만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울의 봄은 그 시사회 직후부터 이 작품 정말 1000만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2023년에 오랜만에 정말 한국 영화계에 큰 펀치를 보여줬던 범죄도시 3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 작품이 이제 개봉한 5일을 300만을 넘어서면서 훨씬 더 이렇게 크게 탄력을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뭐 조금 그거보다 속도가 늦기는 하지만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는 지금 거의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축이고요. 워낙 입소문이 또 좋은 입소문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번 주 상황 잘 보고 나면 이 작품 혹시 다시 한번 1000만 촛불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땅한 경쟁작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 좀 그 관객 수가 몰리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 작품 이전에 되게 야심차게 내놓았던 한국 영화들이 사실은 큰 흥행을 이루지는 못했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굉장히 작품성 좋은 작품들 그리고 명량 3부작의 후속편인 노량 같은 작품들도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이 관객들을 극장으로 다시 데리고 오면서 또 좋은 한국 영화들로 계속 그 관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나 맥락은 대략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거
이거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밀도 있게 연출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김성수 감독은 어떤 영화인입니까? 네, 김성수 감독님의 대표작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청춘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하는 비트 같은 작품 생각하실 수 있을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은 없다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이후에 무사나 중천 같은 작품들도 있었고, 최근작으로는 아수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굉장히 크게 사랑받은 감독님이에요. 예. 한국 영화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쭉 그 항상 뜨거운 작품들을 만들어 온 이 김성수 감독님이요. 본인이 19살 때 실제로 12.12 그날의 총성을 저 멀리서 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나게 됐다고 하고요. 네.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 뉴스에서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그 9시간 사이에 벌어지는 그 숨막히는 심리 스릴러의 측면 속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9시간의 이야기를 뭐 2시간 안에 압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아쉬운데라고 할 만큼 2시간 20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휘몰아치는 연출, 그리고 그 아주 겹겹이 쌓여있는 감정선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영화로 옮긴 작품이고요. 네. 비주얼이나 스펙터클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어서 이 이야기가 결말을 아시느냐 모르시느냐와 상관없이 영화적으로 이 영화에도 빠져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저희 청취자 2277님께서요. 이 영화는 정의가 어떻게 패할 수 있는가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더군요. 이게 어제 보셨다면서 이렇게 평을 네.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네. 11.6하고 12.12 사이를 서울의 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2.12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 제목을 지었다는 것도 이것도 또 아이러니인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영화가 약간 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역사적인 사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느 정도 허구가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시간 단위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분명히 실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명을 이제 썼어요. 네.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어떤 사건 자체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있는 그 사실이지만 네. 그 안에서 허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실을 향해서 닿아가려고 하는 이 영화적인 숨결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그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가 어떻게 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패했다, 결국 군사 반란이 성공했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이에서 정말 신의를 지키고 한국의 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켜나간 그 하나하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그때의 그 피지 못하고 지었던 서울의 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군사 정변을 일으켰는데 네. 거기서 그걸 끝까지 저항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라는 그럼요. 걸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오히려 그 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은 어떤 희망과 안도 같은 걸 느꼈어요. 늘 우리는 세상은 나빠지는 게 아닌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고민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빠지는 것을 끝까지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성수 감독님도 이 작품을 만든 이유가 네. 그 실패의 역사를 단순히 실패의 역사로 보지 않게 하려는 그런 힘이 이 작품에 담겨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전 아직 영화 못 봤는데요. 굉장히 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네, 꼭 보시라고 저도 강력 추천하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제44회 청년 영화상이 KBS에서 열렸잖아요.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날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 한국 영화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후보작들도 엄청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룡 영화상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영화인들의 박수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영화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말로 하기는 정말 쉽지만 실제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영화제를 지킨 정말 청룡의 아이콘이죠. 김혜수 배우의 또 마지막 사회를 보는 해였기 때문에 더 뜻깊고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하고 박수 보내는 그런 영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수상자하고 수상작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44회 청룡영화상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상을 많이 가져간 작품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올해 한국영화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던 밀수 그리고 2위를 기록한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 작품들 보실 수 있었어요. 특히 작품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수가 가져가면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남자 주연상 그리고 감독상을 가져가면서 이 작품이 올해 한국 영화에 끼치는 아주 큰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우 주연상은 다음에 정유미 배우가 수상을 하면서 네. 또 그 새로운 연기로 굉장히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국 영화계가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청룡 영화상을 계기로 뭔가 좀 이렇게 반전을 할 만한 그 분위기 전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청룡영화상 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뭐 훌륭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상을 주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 좀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는 이런 박수갈채를 보내는 뜻도 있잖아요. 네. 사실 올해 보면 후보작들이 좀 다양치 않았다는 거 그만큼 한국 영화 작품 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상이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많은 영화인들이 직접 참석해서 서로 박수 보내고 수상자들을 또 축하하면서 좀 연말에 영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내게 된 것 같아요. 네. 좀 분위기가 확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네, 아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스크린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